반갑습니다. 자, 구차시. 자, 필요가 만든 왜곡, 공균과 배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지난 첩전 시간에 전체 맛을 봤죠. 칠천량 해전에서 그렇게 패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로, 그 순국까지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도 여전히 이 도덕적인 불명예를 안고 사는 원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원균을 뭐 저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뭐 원균을 뭐야 고양하자 뭐 선양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폄훼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이걸 알아야 인간 사회에서 아 이게 평가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진실이라는 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원균 이야기를 합니다. 원균 이야기는 단순하게 원균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수단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런 걸 갖다가 사회적으로 이 해결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 그 왜곡을 어떻게 하면은 이 현실에서 왜곡 대신에 진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진실은 진실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늘 우리의 뒷모습들은 이런 모습, 이 원균과 같은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인간 인격적으로 폄훼가 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역사가 만들어내는 어떤 가장 위험한 수단화의 모습인 거예요. 필요가 사람을 평가하게 만든다? 그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외국의 출발지의 뭔가를 제대로 한번 사료상으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실을 한번 찾아보자는 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원균이 왜 이렇게, 그 많은 폐매를 받게 됐느냐? 그 출발점이 어디서 제일 이게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많이 되는데 고민이 될 때 제일 드는 게 바로 이 권율의 장계입니다. 권율의 장계. 권율의 장계를 보면 수아는 임금의 명을 듣지 않는다. 원균은 살아있고 도망갔다. 이 주제가 그거예요. 언제냐면은 선조실록 1590년 7월 25일 날 권율이 치계하기를 이제 장계를 올리기를 통지사 원균이 알린 바에 의하면 삼도 수사와 회의할 때 수사들이 메모할 것이 분명하니 부산과 저령도 지금 영도입니다. 왕래할 수 없다. 장수가 밖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설이라는 자가 임금 말도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누가 고자질해요? 도원수 권율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말도 안 듣는 놈들이 있어?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배설이가 눈밖에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장계 하나가 이 배설뿐만 아니라 원균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원균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도원수 권율이 서장에 아뢰기를 신의 군관인 최명길이 한산도에서 지금 나왔는데 원균이 사지를 벗어나 진주로 향하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이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칠천량에서 이 누가 원균이 사지를 벗어나 진주를 이거 사실은 추원포에서 원균은 전사했죠. 지금도 이 원균이 추원포에서 죽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원균을 지휘관으로 모신 모든 백성의 서운함과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균은 도망자가 된 거예요. 이게 결정차예요. 원균이 순국했다가 돼야 되는데 순국이 아니라 도망자다. 왜? 칠천량에서 도망가 버렸다. 이 이야기를 도원수 권율이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권율의 큰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신들이 천조, 선조와 중신들이 이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죄를 줘야 된다. 원균만 죄가 있나? 이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원균만 죄가 있나? 선조가 뭐라 그럽니까? 원균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라. 대장을 구출하는 자. 누구? 부하들.
부하들 다 죽었어요, 이제. 그때에 따라 법이 있다. 최철사 이원이 이제 비변사죠. 수군이 처음부터 서로 힘을 겨루며 싸우다가 패면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나 모두 달아나게 엮었다. 다 수군은 도망자다. 이죠. 그죠? 그래서 수군은 도망자다 하는 것은 이거는 원균의 책임을 묻는 거죠. 예? 대장이 원균이니까. 싸우지도 않고 도망갔다. 여기는 원균의 부하들을 죽일 놈들이다. 이게 선조는 그러고 여기는 비변사 쪽은 예, 이러고 있으니 섣부른 선조의 원균 편애가 불한 수하의 비극이 드디어 그죠. 가까이 원균을 가까이 했다는 죄, 가까이 한 죄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선조 이원희 권율의 패전문책이 원균 수하는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원균에 대한 기억 자체가 하나의 지옥이었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원균에 대한 폄훼가 원균을 어떻게든 원균을 짓밟아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비극, 그죠? 이 비극, 큰 비극이죠. 자, 그렇다면은 원균이 사실은 언제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됐을까요? 이 원균이 나쁜 사람으로 묘사된 것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인좌에 난 1728년 이 해가 참 중요한데 제가 그 이후로부터 조사를 해봤어요. 충신이었어요. 원균은 충신이었다가 간신으로 변해요. 언제? 이인자에 난 때. 이게 왕자 탕장의 이미지. 이게 방탕한다, 도망했다 이 말이에요. 도망하고 방탕하다. 막 그냥 부녀자들 겁탈하고 막 이랬대요. 나는 원균과 다르다. 20세기 원균 이런 주제로 쭉 한번 원균의 왜곡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가 이제 왜곡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광해군에서 영조 천년까지는 그때 원균은 충신이었고 그러나 패배했으니 교훈삼자 이 정도였어요. 패장이나 예? 패장이지만 교훈 삼아야 되고 충신이다. 이런 구조로 패장 겸 교훈 겸 충신 이렇게 가는 게 광해군 때. 그러니까 광해군 때 7년에 충신전을 건립하는데 이게 원균을 포함을 시켜요. 만약에 충신이 아니라면 원균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영조 말년부터는 이제 모함하는 원균 이미지가 부각됩니다. 그다음에 정조 때부터는 원균을 잊어야 산다 해가지고 인격적 모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는 게 상당히 강조되는 시기거든요. 정조 임금 아시죠? 정조의 충성. 그래서 맨 처음에는 충신이었다가 패장, 충신 플러스 패장이었다가 간신이어서 망장으로 급장, 악장은 악랄한 급장, 급대가 급이 많은 포악한 가렴주고 하는 이렇게 도덕적 폄훼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충신전에 건립되어 있었어요. 이런 그 원균의 모습, 이런 모습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균이 맨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조 때, 이게 영조 때 중요합니다. 영조 때 보면 원균이 본래부터 이렇게 충신이 아니었던 게 아니었어요. 충신 이미지는 이미 광해군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요 쭉 해서 한 1728년까지 이 지금 다 봅시다. 보면 영조 임금이 초년에 이때가 아니면 1728년이에요. 원균이 죽은 지 1597년 7월 그죠? 16일 날 전사를 했으니까 약 그 130년 지나가지고 까지도 뭐라 그러면은 원균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임난 당시 곤신입니다. 이 곤신이란 말은 뭐냐면 참으로 요긴한 신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김간의 원균 행장기가 1725년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이 대사관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원균 행장기가 이때 나오고 그러면 해도 이때까지는 원균은 기본적으로 충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1728년 이인좌의 한때 다릅니다.
이인자한테 이봉상 이홍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봉상 이홍은 덕수이시예요. 이순신 장군의 계통이죠. 근데 이 이인자한테 이봉상과 이홍무는 이때 이인자 반란군에 저항합니다. 저항해서 순국해요. 그런데 대신에 이 평택에 지금 평택에 원주원 씨가 많이 사는데 원균 집안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대대로 진주 소씨하고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많이 했거든요. 이 진주 소씨가 이인자의 난 때 근거지가 돼요. 그래서 평택이 이인자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평택 지역 알죠? 평택 그래서 오늘날에 왜 평택 지역이 미군 기지가 많은지를 이때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평택에 해놓으니까 반란을 일으켜 놓으니까 이인자의 난 때 대대적으로 이 원주원시 집안이 이인자의 인류가 됐다 해가지고 대대 숙청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홍무와 이봉상은 청주에서 이인자의 반란군과 싸웠는데 반대로 원균 집안은 뭐 이인자의 난하고 이게 같은 예? 이거 된 거예요. 같은 편이 된 거예요. 편으로 이제 오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원균 집안은 역적 집안이 되고 이순신 집안은 뭐예요? 충신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인자의 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이 이후에 영조가 마음이 바뀌어요. 영조 초년에는 뭐라 그랬어요? 원균은 권신이라 했는데 영조는 격파하고 연애 성취받는데 원균은 참소와 비방으로 예? 그죠? 죄를 받아 형을 당하였다. 누가? 이순신이 원균의 참소와 비방으로 이래 되나? 똑같은 임금인데도 상당히 달라지죠.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인자의 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결정적. 그래서 지금 평택이 그 이인자의 난이 있잖아요. 이인자의 난에 이 평택이 국고 거의 다 뺏겼거든 나라에. 그래서 그렇게 궁방전이라든가 이런 게 옛날 왕토가 많았어요. 이 평택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그 왕의 땅이 많았는데 이게 일제시대 가면은 그게 동양측 시대사가 해먹어버려. 그죠? 왜냐하면 왕실 재산 다, 그 조선왕가의 왕실 재산 다 동양측 시대사가 뺏어 먹었거든. 그러니까 동양측 시대사가 이제 해방 후에 물러나니까 그 자리를 미군 기지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평택은 이 이인자의 난 이후로 상당히 뭐랍니까? 왕실의 땅이 되었다가 일본놈의 땅이 되었다가 미군의 땅이 되어버린 결국 이인자의 난 하나로 이 지역은 이렇게 왜곡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알면 평택이 왜 미군 기지가 있는가 이해가 되죠. 자, 이 원균의 의병장의 망장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망자 원균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의병장이 향촌 지배세력이죠.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가 되면 의병장 출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지역에서 끌바를 가지는 중요한 이 뭡니까 명분이 돼요. 요즘은 뭐가 되죠? 독립운동 했다 그러면 우리가 명분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는 그래서 이 의병장의 주장은 뭐냐면은 의병장들이 자기가 동네에서 내가 우리 향촌에서 내가 임진왜란 때 내가 한 까닭 했다 이런 걸 유포를 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교도 향약도 만들고 뭐 자기 지역에서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원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균처럼 도망가지 않고 나는 충신했다. 충의하고 용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진왜란 때 원균과 다랐던 모습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지역사회 책임과 도덕적 원리 이거 결국은 도망자 원균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나는 그와 다르다. 나는 그와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원균을 통해서 자기가 지역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의병장들이 원균과 차별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파워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균은 크기에 필요로 한 인간이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내가 한급발 했는데 임진왜란 내가 한급발 했는데 저기 원균은 하고처럼 저런 자식하고는 다르다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균은 이제부터는 버려야만이 살아남는 생존자들이 됐던 겁니다. 다 누구라 그랬어요? 친척과 수하.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연경제 전집에 박나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등용이라는 사람, 방등용이라는 사람이 이 원균 부하였어요. 원균 부하였는데 사실 원균 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목이 달아나거나 이 많은 연좌제에 걸릴 이런 확률이 높은 집안이죠. 이런 집안이 방등용이 이제 나간 읍성에 나간 군수를 했어요. 이건 이제 그런 그 방등용 사촌이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그 쭉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등용이 무슨 일을 이제 이그 원균 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방등용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방등용의 이야기를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등용이 누구의 부하였다? 원균의 부하였다는 겁니다. 그 원균의 부하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원균을 따르고 있으니 그를 따르 버리는 것은 불가하다. 재장이 헛들지 방등만 오랜만이다. 자, 이 방등용은 뭐랬냐면은 다른 사람은 다 원균이 싫다고 했는데 방등용만 원균한테 물러설 수 없다. 나는 충성했다. 비록 원균이 멍청하고 나쁜 놈이지만 나는 그래도 충성했다. 네? 이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의리를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랬는데 무식하게도 그 원균은 이런 나의 충심을 몰라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두 번째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응봉전서에 보면은 안방준이라는 사람은 원균의 인척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순신은 목숨을 걸고 계략을 짜니 한산도에서 차단하고 적을 모아서 적으로 하여금 서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지 6년. 그러나 원균은 겁이 많아 어찌할지 모르다가 스스로 그 전선을 몽땅 침몰시키고 바닷가에 숨은 것을 이순신이 진중으로 데려와 동갑군령을 주고 자기가 얻은 수국과 포로를 나눠줬다. 이순신의 덕으로 산 원균이라는 거예요. 그죠? 원균은 겁쟁이다. 누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균의 인척인 안방준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죠? 원균의 부하였던 사람이 아까 말했던 원균의 자기 끄벙한 원균, 그래도 나는 의리를 지켰다. 여러분 뭐란 줄 알아요? 이 방등용은 막 내가 활을 쏘았는데 무조건 안 보고 밤에 새벽에 막 한밤중에 활을 아무데나 쐈는데 10명이 죽어 있더래요. 네. 그만큼 나는 용감하게 싸웠고 원균이 다 도망가고 있을 때 나는 혼자서 일본군과 싸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면서 은봉전서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박나간전을 계속 들어보면요. 원균은 이런 사람이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죠? 원균이 다른 사람의 공을 빼앗았다. 그죠? 예? 원균은 다른 사람의 공을 빼앗는 사람이다. 원균이 사악해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죠? 예? 이순신의 정책을 몽땅 바꾸고 잔악하고 폭력으로 군주를 다스렸다. 누가? 원균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패한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원균 밑에 있었어도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지는 못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자, 또 이런 거 나옵니다. 원균보다 나는 힘이 세다. 잘했다. 원균과 달리 용감했다. 그죠? 그리고 방등용은 자발적 참전했고 원균에게 자주 직언을 했지만 정직하고 원균보다 싸움도 잘한다. 그래도 그를 곁을 지켰다. 도의적이고 저리가 있는 인물이다. 뭐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원균 수하였지만 어떻다? 자발적이고 원균에게 충고도 많이 했고 정직했고 싸움도 잘했다. 그리고 도의적이고 저리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원균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비록 나는 원균의 부하였지만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빠져나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모시던 주군을 이렇게 폄훼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인간 만사가 그죠? 이런
참 의리 없죠. 그죠? 아, 자, 허목의 경우는 한번 봅시다. 원균을 통해 얻을 게 있는 사람은 예? 숙종이죠. 원균을 통해서 원균이 이순신을 시기에 하여 어쩌고저쩌고 됐어요. 원균은 임금을 뜻을 잘 몰랐고 패준자술은 이순신에 대한 모험과 고쳐주세요. 이순자로부터 왜곡된 인간이다. 이게 남인 허목이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인은 이 원균이 서인이거든. 서인요. 원균은 서인이고 허목은 남인이잖아.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제 당파가 다르니까 또 욕을 먹는 거예요. 자, 다음은 20세기 원균입니다. 갈수록 과간입니다. 자, 원균에 대한 표면을 보면 쭉 원균에 대한 얘기 쭉 나와요. 쭉 나오는 게 530건이 나와, 530건. 신문 2000년대까지 이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530건이 나와요. 그 중에 많은 때가 동아일보 30년대, 그 다음에 70년대, 그 다음에 그죠? 60년대, 70년대, 90년대. 물론 뭐 최근은 제일 많죠. 그렇지만 이 많았던 건수를 보면 1930년대 눈에 띄죠. 그 다음에 1970년대, 그죠? 이게 다 박정희 정권 때 아닙니까? 이 주로 여기 때는 일제강점기, 박정희 정권, 그죠? 아, 이 두 시기에 많군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자,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900년대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능원균이었어요. 이 민족주의 관점에 원균은 술이나 처먹고, 그죠? 인사불성했고, 그래서 원균은 무능했다. 이순신은 구국했다. 이런 구도에서 민족주의적 관점에 듭니다. 친일파들은 뭐냐면은 이순신은 특별하고 조선 전통과는 다른 별종이고 원균은 조선이 망할 원인을 제공한 주종이다. 조선 왕조는 원균 같은 사람들이 주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는 망해도 싸다. 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조선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원균은 욕먹는 거죠. 한쪽은 원균은 가장 조선적인 사람으로 욕먹는 거야. 친일파들은. 친일파는 그래서 원균을 욕하고 민족주의자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원균은 무능했다. 능력이 없다는 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나 친일파에게 이순신은 조선사회의 낙후성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원균의 무능, 조선사회의 무기력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균은 도대체 조선 왕조가 잘못한 것마저도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23년대는 이제 모함 원균입니다. 자, 23년대는 모함 원균이에요. 자, 모함했다, 타락했다. 자, 원균은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광수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의 가장 뭡니까? 이순신의 가장 오리지널 모습이에요. 오늘날에까지. 통제사가 되어도 싸우지 않고 적선이 없어도 말만 듣고 한산 본영을 버리고 계집이나 엿들이고 달아날 그런 위인이 바로 원균이었다는 거예요. 원균은 군사조련 병기수련 뒷전이고 관내를 숫자내는 가련한 민가에 찾아나 과부를 빼앗아 재성당에 두고 첩을 삼았다. 소설의 소설 이순신이라는 소설에 이 원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20, 30년대에 이광수는 이런 원균과 이순신을 이렇게 대비를 했을까요? 자, 자세히 보면은 민족주의자, 이 친일파 이광수하고 민족주의자는 좀 다릅니다. 자, 이윤재 같은 민족주의자는 이순신은 나라 구한 이순신인데 이광수는 부패한 조선 정부와 간신 원균에 호통당한 이순신을 주로 묘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윤재는 무능하고 겁이 많은 원균을 설명했는데 이광수는 인격 파탄의 부패의 모함의 원균을 말했어요. 이윤재는 독립운동을 했던 이윤재는 원균과 배설만 부도덕한 인물이었는데 이광수는 이순신과 유성룡 외에는 모두 다 무능력과 부도덕하다라고 봤어요. 외부는 조선 수군의 위용을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이광수는 이순신의 적이나 도덕적인 감정 교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의 적으로는 적이지만 도덕적인 감정, 그래서 잘 장사도 지어주고 장사도 지내주고 죽은 일본군을 잘 이렇게 수습도 해주고 했다 이 말을 해줍니다. 전쟁 과정에 상세한 묘사가 되어 있고 일본군에 저항한 이순신인데 부패한 조정의 희생아 이게 다이렉 구조가 바로 선악의 유무능 이분법적 인식 그죠? 이윤재는 원균과 이순신의 외국 격파에 주장해서 이광수는 조선 내몽 당쟁 원균의 모함 부패 인격 파탄 이런 걸
희생을 강조하는 거죠. 자, 왼쪽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이고 오른쪽은 친일파적인 관점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느 쪽에서 이순신을 보고 있나요? 주로 이쪽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이러니까 이순신은 자살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래야 타살설이 나오죠. 그죠? 조선의 이윤재는 나라를 싸우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인데 이광수에게는 일본보다 더 무서운 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조선 정부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쉬었다가